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정말 이번 연휴는 최장 10일까지 길어서요. 다들 어떻게 이번 연휴를 보낼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집 뒤편으로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저 어릴 때는 모두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송편을 만들기를 하면 저는 언제나 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뜯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 엄마 아빠 모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특히 엄마는 개성분이신데 개성 송편인 거죠. 아주 작아요. 그렇게 해서 송편을 빚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물론 저는 그 송편을 아주 좋아했죠. 깨가 들어있는 또 전 부치고 잡채하고 이런 생각도 나고 또 추석 TV 프로그램도 참 다양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채식하고 계시면 또는 채식을 막 시작했거나 채식을 지향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추석은 안녕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채식인들이 추석나기에 남모를 고민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성하게 차려진 추석상에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셨을 것도 같고요. 친척 모였을 때 단백질은 어떻게 하냐, 고기는 그래도 먹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또 고향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휴게소, 채식인들이 휴게소에서 허기를 달래고자 할 때 사실 먹을 만한 게 없지요. 그래서요, 오늘은 채식인으로서 추석은 어떠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채식평화연대 설 모임 이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석 나기 경험편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무려 10분이나 오셨어요. 각자 좋아하는 걸로 닉네임을 붙였거든요. 포도, 자두, 당근, 가지, 연근, 귤, 블루베리, 사과, 딸기, 홍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11명이 모여서 추석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이 무려 10일이나 되잖아요. 이번에 추석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말해주실 분 계신가요? 홍시님이 먼저 말씀하신답니다. 예, 저희는 시댁에는 먼저 갔다 오고 동해안 따라서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과 아이들은 잡식이고 저만 채식이에요. 여행을 하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제 중요해서 숙소와 먹을 것은 제가 아는 지인 댁에 가서 그분들이 순수 채식은 아니지만 채식을 이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채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잡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채식 가공품을 준비를 했어요. 채식 컵라면과 채식 가공품들을 제가 그냥 추석 특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사실 추석 때 가족 여행 간 거는 제가 결혼하고 20여 년 만에 처음이에요. 항상 짧기도 했고, 예, 시댁과 친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끝이었는데 이번에 연휴가 길기도 하고 추석 그 전후로 안 와도 된다고 하셔서 미리 인사드릴 때 인사드리고, 예, 일단 저는 지금 여행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먹을거리를 저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을 강아지를 위해서 보통 때는 저희가 먹는 순수 채식의 먹을거리를 밥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막 이래 하는데 저희가 너무 길게는 잡을 수 없고 최소한 3박 4일이라도 강아지가 먹을 수 있게 다른 건 상하니까 채식 사료를 주문해놨어요. 채식 가공품이 추석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시님께서. 당근님께서는 어머님과 같이 상차림을 하셔야 된다고요. 채식하면서 어머님은 또 채식하지 않는 어머님과 함께 상차림을 준비해야 되는 계획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저희 시댁은 이제 목포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셔가지고 이제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차례상을 매년 지내시는데 채식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즐겨 드시는 이제 고기 육전도 항상 등장하고 생선도 항상 목포니까 서해안이라서 그런 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채식 아닌 그런 밥상이 주로 올라오는데
둘째 며느리로서 그냥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냥 지금은 다 그냥 군소리 없이 조용히 다 따라하는 편이고, 오히려 어머님이 채식을 해서 안 된다라고 많이 내려가시며 훈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이 많이 상한다.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주변 친척분들이 한 분씩 계속 이야기하시고, 아이들은 먹여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네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이제 점점 채식으로 하면서도 건강하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네, 아직까지는 매년 추석마다 네, 이런 차례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식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족은 대가족이고 또 윗분들의 말을 들어서 상차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채식인들의 그 입장이 아주 자금을 또 한 번 느끼네요. 영근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네. 채식의 중요성을 알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도 하고, 원래 평소에 식단은 어머니도 채식 위주가 기본이세요. 그런데 명절이나 설날, 추석의 제사 이런 때 틀에 박힌 그 형식, 체면치레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다 보니까 아마 그 중요성이 확고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같이 뭐 산책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잠도 자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도 친해지고, 이래서 제가 또 건강한 모습을 보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빨리 수용을 하시고, 제가 하는 말에 뭐 강하게 반대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막 제 의사 묻지도 않고 밥그릇에 고기를 막 던져주시기도 하고. 채식인이 고민되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고기 안 먹으면 쓰러진다. 단백질은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지금 안 먹어서 그렇게 마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요. 아마 추석, 명절, 우리는 그런 게 어쩌면 제일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단백질 섭취,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지식으로 강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강타 하나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몸소 채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단백질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날로 좋아지고, 저희 어머니도 뭐 육식을 하고 계시지만 당신도 좋은 거를 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 때문에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드시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게 명절 문화에도 전통을 좀 타파하는 우리 젊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또 고민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20여 년 이상 아침에 그냥 사과를 먹고 있는, 아침 대용으로 사과를 먹고 있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라고 그랬고요. 고민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친가 쪽은 어머님이 현미 채식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고민이라면 고민일지 모르겠는데, 사위 온다고 이게 또 뭐 약간의 저 고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둥, 뭐 찌개를 준비해야 되는 둥,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인데, 저희 어머님은 또 제가 컨트롤이 되고, 또 처갓집은 이제 또 가는데 또 집사람이 또 장모님하고 컨트롤이 되니까 사실 뭐 그런 쪽에서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음식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뭐 금방 된 건 아니고 오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지난 지금에서야 되는 거지, 사실 처음에는 뭐 이 집 가서 시큼 먹고 저 집 가서 시큼 먹고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정말 몸무게가 1, 2kg씩 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사관님 부럽습니다.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이 없음을. 예. 행복한 사관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신 블루베리 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고민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그 어머니가 제가 채식하는 거를 한 4년, 5년 정도 지켜보셨는데, 만나실 때마다 너 아직도 채식하냐?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혼자 산에 가서 살지 못하러 사회생활을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꾸 훈계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포도님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고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제가 금방 이제 내일이라도 어디 가서 쓰러질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조금 양을 줄인다,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해로운 점을 막 알아오신다거나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났다. 이러면서 고사리가 몸에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갖가지로 변조가 돼요. 이게 무슨 국물은 괜찮다, 조금 들어간 건 괜찮다, 뭐 말린 건 괜찮다, 뭐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늘상 듣는 얘기고 의뢰 상식 의뢰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시간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또 요즘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우리 아주버님이 시가 쪽에도 전부 이제 채식주의자는 다 탈탈 털어서 저 하나인데, 아주버님이 저랑 굉장히 성품이 좋으세요. 근데 채식주의자가 뭐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예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사를 한 게, 제가 처음에 채식주의자가 됐을 때는 고기만 빼고 나머지 생선들은 다 부담 없이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들으시고, 저만 보면 정말 랍스타, 회, 이런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잘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명절도 사정상 이제 우리 집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채식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수 씨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나는 만날 때마다 그 음식을 계속 사주리라.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몇 년째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미 나는 그거를 지금은 못 먹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드려야 될지, 이게 이제 또 큰일을 앞두면 또 아직까지 얘기를 못한 그런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어떤 거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선택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돼요. 호박전, 고구마전, 동태포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계란과 기름 부분 빠지지 않는데, 사실 지금의 기름이라는 것이 어머님들이 식용유 안 좋다고 하니까 카놀라유 이런 거 막 쓰시거든요. 가지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76세세요. 제가 지금 41살이니까 25년 차이가 나는 거죠. 35년 차이가. 예, 그래서 어머니는 명절에 기름이 풍성한 음식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사랑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제 삶의 모토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족발, 보쌈, 치킨, 갈비, 여기에 생선 전들은 사이드로, 이게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에요. 추석 명절에 제가 잘 지내죠. 예, 사랑의 풍성한. 족발이 올라갑니까? 그걸 다 집에서 하세요. 이걸 다 집에서 하신 건데, 예, 저는 원래 고기를 임신을 하는 딱 2년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먹는 걸 봤다 이거죠. 명절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저를 위한 상차림인데, 예, 그 부분은 너무 쉽게 해결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1년을 먹고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아토피와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아이가 못 먹어요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하나, 그래 그러면 야채전은 대잔미였어요. 그래서 연근전, 고사리전, 온갖 모든 야채전, 저희 어머니는 깻잎전, 고추전, 이런 전들을 엄청 또 많이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든 기름은 채워주셔야 되겠는 거예요. 제 몸무게가 40kg가 넘는 게 소원이시거든요. 그럼 네, 어머니는 되게 고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쁜 이렇게 종지 그릇에다가 기름을 꼭 쏟아서 쓰세요. 쏟아서 콩기름을 따르르 이렇게 쏟으시죠. 근데 저는 한살림에서 식생활 간호사로 있다 보니까 이 육식이나 채식이나 이런 거의 이야기는 사실 생명과 같이 나누어지는 이야기인데 GMO 부분은 생명에서 생명 없음의 이야기잖아요. 변종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에게 육식 이야기보다 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름 이야기. 근데 어머니가 제가 그 현미요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요리법에서는 기름을 붓고 하는 요리가 없거든요. 다 요리를 굽거나 데친 후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는 정도의 요리인데 어머니는 일단 지져야 되니까 지지더라도 들기름으로 지져주시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들기름이 많거든요, 집에. 그걸로 지져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깔끔한 맛이요. 콩기름으로 해야 깔끔하다였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육식도 문제지만 육식이 문제인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름에 있어서도 GMO 부분은 누군가가 아파하는 건 마찬가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제가 이제 완벽한 채식인으로의 길을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GMO가 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추석은 육식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제 삶이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크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건 아이가 벗어나지는 게 설명이 더 어려워요. 어머니에게. 유전자 변형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해하기엔 더 어렵거든요. 어머니가 동물을 사랑하세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걸 먹으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돼지도 예쁘다라는 말을 하면 그렇지 돼지도 이쁘지가 되지만 유전자 변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과학의 산물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 저는 더 고민입니다. 채식인으로서 상차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혹시 딸기님, 우리 채식으로 차례상을 차린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명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이제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전 부치느라고 힘들고 일거리가 이제 손님도 치르고 하느라고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추석 명절 상을 차린다면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생야채를 넣는다거나 생가위를 잘라서 하거나 부엌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수고로움 없이 몸에도 좋고 가능하다면 현미를 불려서 생현미로 해서 그렇게 먹어보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 그 딸기 남편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상을 차린다면은 아직 저희는 생 현미를 먹을 수 있지만 아직 주위 사람들이 생 현미를 못 먹으니까 현미밥까지는 하겠어요. 현미밥. 그다음에 사실 솔직히 좀 채소 반찬은 좀 그렇고 진짜 생채소 좀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이게 제가 직접 해봤어요. 집에서 잘게 탁 썰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사과 잘게 썰고 과일 썰고 당근 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역국 딱 끓여놓고 딱 그렇게 차려가지고 오는 손님 한번 대접하고 거기에 이 채식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한번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옆에 계신 뿌끼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채식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좀 시작을 과감하게 했어요. 거의 완전 채식에 가까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완전히 끊었고요.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서 아들에게는 가끔 이제 고기를 먹이기는 했지만 집에서만큼은 철저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대접해야 된다면
전 같은 경우는 통밀가루나 그런 거를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야채들을 거기다가 반죽옷을 입혀서 현미유로 그렇게 구워내거든요. 그렇게 해도 맛은 괜찮았고, 아니면 호박이니 뭐 가지니 이거를 그냥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구워서 간장 양념을 해서 먹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종류라면 뭐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물류 몇 가지 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채소 채 썰어서 그 드레싱 얹어서 그런 샐러드 그 정도고, 뭐 떡이라면 무슨 현미 가래떡 이런 것도 올릴 것 같아요. 채식인으로서 추석은 어땠나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